반면에 뭐 잠시 뒤에 뭐 기각 각하 얘기는 다시 해보고 반면에 인용이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각 대선 모드 돌입을 할 것 같은데 이미 지금도 대선 모드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뭐 당 전체가 지금 뭐 대선 캠프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이게 지금 하면은 경선은 그냥 요식행위 아닌가요? 의미가 있을까요? 저번 이게? 전당대회하고 비슷하겠죠. 네. 요 직전 전당대회 때. 예, 작년에 했던 네. 뭐 그 정도쯤 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보선이 큰 관심 속에 진행된 건 아닙니다만 뭐 기초단체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국민의힘도 패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민주당도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호남 민심에 있어서는 좀 심상치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아픈 부분이죠. 예. 어쨌거나 그동안에 이 민주당의 선거공학, 정치공학으로 봐서는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네. 그게 수도권까지 올라와서 열기를 올리는 그런 작용을 했고 거기에 올라탄 사람이 당내 경선도 승리하고 또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는 그런 게 계속 됐었죠. 예. 그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출향 인사들이 수도권에 지금 많이 계시고요. 그 가족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네.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뭐 뼛속부터 민주당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담양이 민주당 세가 그렇게 약한 곳이 아닌데 네. 어쨌거나 뭐 매번 찍어줬는데 바뀐 게 없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신 것 같고 뭐 우리가 자판기냐 뭐 달라면 다 주냐 뭐 표 맡겨놨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주 사실상의 일당 체제 경고죠. 2016년도 안철수 네. 국민의당 녹색바람 또 그때 그렇게 한번 일어났거든요. 예. 언제든지 그게 재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굉장히 경계할 겁니다. 네. 일당이 뭐 잘하면 좋은데 너무 독주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호남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제 고향인 대구도 네. 경북도 TK도 그냥 거기는 그 의원들이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 비슷해요. 예. 그냥 공천 받으면 그냥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역 현안이나 혹은 주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중앙당만 바라보고 다음번에 공천 줄 사람이 누구냐 네. 거기만 신경을 쓰니까 지역은 계속 도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찍어주고 예. 그게 뭐 수십 년째 되어 왔지 않습니까? 호남은 정치 의식이 뭐 조금 높은지 비판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또 이번에 반응을 하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즘에 계속 표현이 거칠어졌어요. 뭐 어제 했다는 그 1만 명 학살 얘기도 있고 유혈 사태 이런 언급도 했고 뭐 그리고 5.18 얘기도 하고 5.18 얘기도 하고 그리고 승복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승복해야 된다라고 정치신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틀 전에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대통령 호칭도 빼고 예.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예, 솔직담백하신 분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걸까요? 내가 왜 승복하냐, 뭐 내가 아무리 탄핵 그래도 당했냐, 현직 이런 대통령인데 그걸 일당 대표가 그건 윤석열이 하는 거다. 네, 조금 좀 섬찟하달까 예. 몰랐는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나 이 대표는 당신도 승복해라라고 하니까 그럼 뭐 같이 잘못된 것처럼 동일 반열에 올려놓고 쌍방과실인 것처럼 네, 뭐 그렇게 만들려는 국민의힘 쪽에 그런 프레임이다. 거기 말려들지 않겠다. 예,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유혈 사태, 뭐 5.18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뭐 불이한 선고가 나오면 뭐 불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전민항쟁이라는 얘기도 뭐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헌재 결정 이후에 어떤 그 동력을 계속 좀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승복해라 그러니까 우린 피해자다. 왜 자꾸 그 예. 학폭 얘기하면서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의 비유를 예.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쨌거나 지금 줄탄핵 또 마구잡이 입법 단독 강행 네. 뭐 이런 입법 독재 그 입법 독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뭐 동기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아니다. 부인하는 거죠. 괜히 자기들이 빌미를 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또 비판을 받을까봐 계속 선을 긋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잘라가지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없음이 어우러져서 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예. 우리가 뭐 의회 독주, 입법 독주 한 것도 없고 했다고 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예상해 보시기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각하 쪽으로 결정이 나면 민주당은 좀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각하가 되면 기판력이 없죠. 예. 없으니까 소송 요건이 이제 뭐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각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절차적 요건을 다시 갖춰서 예를 들어 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을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예. 150 넘으니까요. 네. 그 요건을 완비해가지고 다시 아마 재탄핵을 시도할 겁니다. 각하가 될 경우에는 네네네. 네. 기각이 되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재탄핵을 시도해도 이제 이번에 그러면 192 플러스 8이 넘어야 되는데 네. 과연 국민의힘에서 8이 나올 것인가? 이탈을 할 것이냐? 저는 조금 옛날 네. 12월 달보다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예. 기각이 되면은 일사부재리 기판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탄핵 사유가 발견되거나 뭐 10,000명을 학살을 하려고 했던 네. 뭐 그런 그게 근거가 중요한 있다면은 증거가 다시 나오고 입증이 된다면 네. 그러면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벌써 4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유가 나온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기대 난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외투쟁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5.18 얘기하잖아요. 예. 불이한 판결에는 불복한다.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예. 아마 국민의 55% 정도가 탄핵돼야 된다. 네. 이게 압도적이다. 예. 전 국민의 뜻을 받아서 이 불의한 정권 끝내야 된다. 이게 저항권이다. 이렇게 해서 뭐 한남동 몰려가고 용산 몰려가고 네. 헌재 몰려가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야 되겠다. 네.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으로 인한 유혈 사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최근 말입니다. 최근 말이죠. 예. 네. 이건 내전도 불사하겠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나라 망합니다.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시간 한 6분 정도가 있으면 선고가 나오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든 좀 정치권이 승복을 해서 좀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몰아가줬으면 좋겠네요. 예. 아까 못하고 네. 거리에 아스팔트에 나가서 그걸 계속 증폭시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홍천 의원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